턱관절 병의 원인은 교합이죠. 자, 교합에 대해서 3요소를 얘기하잖아요. PAM, P, 포스티리어티스, 어금니에 교합 간섭이 있든가, A, 교합 유도, 3번 치아가 안 물리든가, 그 다음에 M, 맨디블, 턱의 위치가 주로 이제 뒤로 들어가거나 어떻게 좌우로 틀어지는 경우를 말하죠. 이 경우는 P, 그러니까 교합 간섭에 의해서 턱관절이 있는 경우입니다. 보여드릴게요. 턱관절 병의 원인은 교합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두개골이 왼쪽으로 힘이 집중되어 있는데 오른쪽이 뭔가 여기가 씹을 때 불편해서 이쪽을 피해서 씹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왼쪽으로 좀 쏠리게 됐죠. PA 사진이라 그래요. 보통 이제 치과에서는 교정하는 치과에서나 이런 거 찍을 수 있는데 두개골의 균형이 좀 안 맞죠. 그리고 크라운이 되게 많이 되어 있네요. 세팔로 사진이라고 합니다. 측면 두개골 사진인데요. 이걸 보면은 경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 있는데 6번까지 나왔는데 뭔가 좀 뻣뻣하죠. 여기서 일자목의 느낌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환자 파노라마 사진을 보면은 발치 교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11, 12, 13하고 14번 치아 발치했을 것이고 여기는 발치한 티가 너무 나죠. 24번 치아를 발치했을 것이고 여기 34번, 여기는 44번 발치를 했어요. 그리고 48세에 무슨 크라운을 많이도 당했네. 1개, 2개, 3개, 4개, 5개 당하고 6개째 하기 직전에 신경치료 한번 뚫어놓은 상태에서 저희 치과를 방문을 했습니다. 자, 교합은 굉장히 좋네요.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죠. 발치 교정하면 대부분 교합을 망쳐놓는데 좋아요. 이 상태에서는 알 수 없고 우하 사진을 보니까 진짜 좋네요. 11, 12, 13번 AM 교합점 형성되어 있고 15번 AM 교합점 형성되어 있고 16번 AM 교합점 형성되어 있고 이렇게 왼쪽도 여기 좋죠. 교합점 형성되어 있고 좌하 교합 보면은 여기 23번 AM 교합점, 24번 없고 25번 AM 교합점, 26번도 AM 교합점이 있네요. 요거 크라운 하고 나서 협측에 이게 보기 싫잖아요. 금속이 비쳐 보여서. 그러니까 크라운을 하지 말라고요. 크라운을 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서 보기 싫어져요. 크라운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크라운 안 해도 거의 문제가 안 생기고요. 이제 6, 7번은 조금 힘을 많이 받는 대구치이기 때문에 조금 파절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부분 파절은 일어나도 결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상하 교합면 사진 보면은 발치 교정하면서 공간 폐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약간 레진으로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제 일반인이 봤을 때는 원장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공간 폐쇄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레진으로 편법 써서 막아놨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현실적으로 교정하다 보면 잘 안 닫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걸 레진으로 정확하게 닫았고 무엇보다 교합이 좋아요. 아까 우하 교합, 좌하 교합 사진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죠. 하악 교합을 보면은 여기 신경치료 당한 흔적이죠. 교합면 삭제해가지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고. 근데 대부분 치과 의사들은 이 치아를 신경 죽이고 크라운 씌워서 마무리해서 돈벌이 할 궁리만 할 텐데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거죠. 왜 멀쩡한 자연치아를 환자가 불편감을 느꼈을까? 그리고 불편감을 느끼고 치과에 갔는데 그 치과에서 신경이 죽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플 정도로 신경이 죽은 상태도 아닌데 좀 예민한 상태인데 뚫어서 신경치료를 해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것만 볼 게 아니라 왜 그러면 환자가 이쪽 치아에 불편감을 느꼈을까? 그 원인이 저는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해요. 오른쪽에. 아까 그 두개골 사진 보면은 오른쪽을 피해서 왼쪽으로 힘이 쏠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교합지 검사를 해보면 교합 간섭점이 나오나요?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좀 아니고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찍었어요. 교합 간섭점 47번 치아 보이죠? 이 빨간 점. 빨간 교합지를 물고 좌우로 물고 파란색을 수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좌우로 부딪히는 점만 남죠. 이게 교합 간섭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찍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 상태에서 교합지를 찍어도 잘 안 찍혀요. 그래서 이걸 찍어내는 게 기술이에요. 그래서 찾아낸 다음에 이걸 삭제해서 마무리를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치료를 지금 손을 안 댔죠. 그러니까 여기가 불편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여기를 먼저 치료했어요. 지금 이게 안 되면 이걸 해놔도 환자가 오른쪽을 밥을 못 먹고 왼쪽으로만 밥 먹으면 이 크라운을 해놨든 기둥 레진으로 해놨든 다 깨져요. 그래서 여기를 먼저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치료를 하고 왼쪽도 보면은 신경치료 한 다음에 교합면을 레진으로 회복해준 모습이 보입니다. 37번 치아 MB, ML, DB하고 DL이 합쳐진 신경관이죠. 신경관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신경관이 있고요. 여기 약간의 크랙
균열선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최초에 왔을 때 스탠다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보세요. 뿌리끝 염증이 없잖아요. 그리고 환자도 가만히 있을 때는 아프지 않고 씹을 때만 아프다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괜찮냐고 하니까 이메일로 손가락으로 눌렀을 땐 괜찮대요. 그러면 그건 신경치료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일단 당해가지고 왔어요. 이상한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열었는데 신경관이 아까 3개의 관이 있었고요.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이 36번을 신경주기구 크라운 씌운 원장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잉 진료가 99.9%가 의심이 됩니다. 왜냐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이런 좋은 진료를 했다고 판단이 되면 신경치료를 뿌리끝까지 정확하게 해줬어야죠. 여기까지 뿌리끝에서 보통 0.5에서 1.0mm 좀 짧은데 신경관 뿌리 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해줘야 돼요. 치과 의사들은 다 알죠. 뿌리 끝까지가 아니에요. 뿌리 끝에서 0.5에서 1.0mm 짧은 여기까지가 보통 그래 있어요. 한 3mm는 짧은 느낌인데 이거는 언더 필링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래서 짧게 대충 해놓고 여기도 신경치료 뿌리 끝까지 제대로 안 하고 대충 해놓고 크라운 씌워서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멀쩡한 치아 신경주기구 크라운 씌운 건 아닐까 강력하게 의심이 들어요. 이 해놓은 행태를 보니까 별로 정성이 안 들어갔죠. 일반인들은 이걸 모르지만 치과 의사들은 이런 거 보면 다 보입니다. 의도가. 어쨌든 안에 깨끗이 청소하고요. 이물질 다 제거하고 이 신경관을 찾아야 되는데 입구를 못 찾겠어요. 지금 찾으면서 이거 하는 거거든요. 잘 못 찾겠어요. 여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찾았어요. 폐쇄된 거죠. 그리고 이쪽 신경관도 뿌리 끝에서 이미 폐쇄가 됐어요. 다행이죠.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여기 부분은 신경치료를 좀 재료를 넣어서 막고 여기는 좀 못 찾았어요. 이제 못 찾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코어 레진 단단한 레진으로 보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교환면 쪽에도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왔을 때 사진을 보면 아까 11, 12, 13번 치아 여기 AM 교합점, 교합 유도점 여기 물리고 15번 AM 교합점, 16번 AM 교합점 물리죠. 그 다음 1, 2번도 잘 물리고 여기도 잘 물리고 잘 물리고 잘 물리죠. 23번 AM 교합점, 25번 AM 교합점. 이건 교정을 잘한 거예요. 거기 공간 폐쇄를 좀 못한 게 아쉽긴 하지만 3번하고 5번 사이를 레진이라도 막아줬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합이 구조가 제대로 만들어졌잖아. 이건 잘한 거예요, 교정은. 근데 하악 바이트를 봅시다. 여기 37번 치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7번 치아고 여기는 상악의 27번 치아와 잇몸 사이에 거기가 눌린 거예요. 이거는 교합점이 아닙니다, 치아에. 근데 교환면 삭제를 하면서 이 뒤쪽을 조금 남겨놨네요. 위험하죠. 이쪽에 힘이 집중되면 치아의 크랙, 균열선이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신경치료를 끝내고 제가 교환면을 레진으로 교환면을 재생시켜줬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이쪽이 충격이 가해질 수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여기 교합점을 제가 날렸어요. 이 37번 치아의 뒤쪽 3분의 1은 충격이 되면 균열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날리고 이쪽 교합점만 쓰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6번 치아가 잘 물리고 있어서 37번 치아의 뒤쪽이 안 물려주는 게 이 치아의 구조적 안정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 오늘 이야기 결론. 턱관절병의 원인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금니에 간섭이 있든가 교합 유도 여기 이런 교합 유도점이 안 나오든가 아니면 이제 아예 턱 위치가 안으로 너무 들어가든가 아니면 이제 좌우로 틀어지든가 이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환자는 P 교합 간섭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제거해주면 오른쪽 턱관절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환자의 소감 영상 한번 보시죠. 여기 찾은 게 제일 대박이에요. 요거 보이죠? 빨간 점. 응? 요걸 찾아줘야 된다고. 요걸 찾아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맞췄잖아요. 저거를 맞췄어요. 저 맞추고 나니까 본인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응? 여기 턱관절 딱딱 소리가 그래요. 일단 치료한 지 지금 1시간도 안 됐어요. 좀 더 있으면 좀 더 잘 풀릴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